네트워크도 없고 그냥 CPU에 내가 단순한 어떤 계산이나 처리하는 프로그램 하나 로드하면은 그게 메모리에 통째로 로드돼가지고 CPU에서 실행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OS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의 그냥 뭐 명령어 실행하는 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으로 그런 정도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모듈에 대한 구분도 없고 그 OS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실한 그리고 시스템 보호 기능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싱글 프로그램이니까 보호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래서 예전에 그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PC 사용할 때에 그때 PC가 이제 윈도우즈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 윈도우즈가 OS가 아니고 도스 위에 올라가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올라갔다고.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됐는데 이게 보호 모드가 없어가지고 그때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사용자가 짠 응용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이게 막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시스템 전체가 통째로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OS가 보호 모드가 안 되니까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시스템에 어떤 뭐 메모리를 잘못 건드리거나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가지고 리부팅 해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구조였어요. 근데 그 구조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밑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 위에 그 롬바이어스 장치 드라이버 이건 하드웨어 어떤 뭐 굉장히 좀 펌웨어 같은 거죠. 이 위에 MS-DOS OS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MS-DOS가 MS-DOS 장치 드라이버가 올라가 있고 상주 시스템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도스의 명령어를 이제 실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응용 프로그램이 들어갔고 응용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면 상주 프로그램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줘요. 실행시키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문제는 원래 이 응용 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을 접근하려면은 여기 있는 이 OS를 운영체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런 개념이 없어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이 이 밑에 있는 시스템을 직접 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PC에 붙어 있는 어떤 뭐 키보드 인풋을 인터럽트를 여기서 직접 콜해 가지고 바로 그냥 캐릭터를 읽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했던 거죠,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썼던 프로그램이 예전 그 80년대에 도스 시절에 뭐 게임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도스 화면에서 어떤 그림을 이렇게 좀 보여주죠.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데 도스에 있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실행하면은 굉장히 느려요. 지금 이게 빠른데 이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이거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컴퓨터에 보면은 비디오 램이라는 게 있어요. 비디오 램이 있고 이런 비디오 프로세싱하는 전용 프로세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CPU에서 여기 이런 이런 모양의 그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여기 해상도 있죠. 요즘 이제 HD, FHD 해상도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1920, 1080. 그러니까 가로로 1092, 세로로 1080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점은 몇 개냐면은 그 1912 곱하기 1080개만큼의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점의 개수가 보면 아마 4K, 그러니까 4천이 아니라 4K니까 4메가인가? 하게 뭐 굉장히 수백만 개의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있는데 비디오 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한 점을 한 비트로 아니면 이게 한 점이 이게 칼라 수가 있죠. 또 칼라가 요새는 그 뭐 24K 칼라 이러면은 한 점이 24비트로 돼 있어요. 그럼 이 24비트 곱하기 한 점에 해당되는 거를 비디오 램의 그 한 점이 24비트만큼의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점에 해당되는 거를 메모리를 매핑시켜서 해놓은 게 비디오 램이에요. 그래서 이 비디오 램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뿌리면은 이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니터에다가 보내주면은. 그래서 이 비디오 램에 있는 거를 모니터로 보내주는 프로세서가 이 비디오 I/O 전용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 I/O 프로세서는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뿌려주는데 그러니까 1초에 몇십 번, 한 뭐 몇십 번, 몇백 번을 여기 비디오 램에 있는 걸 읽어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면상에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디오 램이 안 움직이면 이거는 시커멓게 그냥 화면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여기다가 요 색깔을 갖다 계속 써주는 거예요. 비디오 램이. 비디오 램에서 비디오 프로세서가 이거를 계속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데 옛날에 도스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굉장히 느려가지고 도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비디오를 이렇게 보면은
속도가 되게 느려요. 막 뚝뚝 끊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스를 통하지 않고 이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면서 여기서 직접 비디오 램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써버려요. 그냥 그 그리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비디오 램에 써주기만 하면은 이거는 비디오 프로세서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화면을 계속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래픽을 프로그램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게 도스가 94년도에 윈도우즈 3.0인가 요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윈3에서 윈도우 16비트에서 윈3이 모드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윈3이 모드로 넘어가면서 도스도 일반 MS-도스가 아니라 익스텐디드 MS-도스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프로텍션 모드가 보호 모드가 들어가고 멀티프로세싱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윈도우에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이게 에러 나서 잘못 깨지더라도 다른 시스템에서는 영향 안 받고 딴 거는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구조예요. 유닉스 구조는 처음부터 이게 설계될 때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 시스템에 이런 걸 타겟팅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그 학문적인 목적으로 실행되면서 이론적으로 멀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개념을 넣어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커널하고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쭉 돼 있었고, 그래서 이거 이제 하드웨어 밑에 어떤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이런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OS에 해당되는 요 커널 부분이 이렇게 따로 독립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호출할 때에 아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운 거 마찬가지로 요 커널에 대한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요거를 통해서 커널에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고, 요 커널에 있는 요런 것들이 작동할 때는 얘는 이제 하드웨어를 건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 건드릴 때는 여기 하드웨어에 대한 또 커널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 장치 드라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움직이면서 OS 기능을 수행해주는 이런 구조로 유닉스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쉘 명령어, 뭐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런 식의 어떤 OS에 포함되는 시스템 프로그램도 들어 있고, 여기 쉘에 해당되는 게 터미널 모드, 터미널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실행하는 게 쉘이에요. 그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래픽 UI 라이브러리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은 여기서 절대로 이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항상 여기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요 커널의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밑에 있는 OS 기능하고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의 운영 체제의 표준 구조고, 그래서 이 표준 구조가 멀티 프로그래밍하고 타임 쉐어링 이런 기능이 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OS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됐어요, 초기보다. 옛날에 유닉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위에 있는 게 컴파일러하고 쉘 정도만 있었는데, 요즘은 리눅스, 우분투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나오죠. 그리고 윈도우즈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나와요. 그리고 OS 안에 포함되는 게 옛날에는 그냥 시스템 뭐 몇 개 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뭐 응용 프로그램에 가까운 것들도 OS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드웨어 온갖 디바이스가 다 붙다 보니까 그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모듈들이 OS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OS가 너무 비대해진 거죠.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뭐 CPU도 빠르고 메모리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쓸데없이 큰 거예요. 이게 좀 등치가. 근데 우리가 쓰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이 PC 쓰면서 여기에 뭐 카메라도 있고 뭐 있기는 하지만 무슨 뭐 비디오 처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카메라 기능 별로 잘 안 쓰죠. 근데 별로 안 쓰는데 OS에는 이런 카메라 관련된 기능이라든가 또는 뭐 하다못해 이게 윈도우 깔면 스카이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와 있는데, 그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죠. 이게 쓸데없이. 그래서 이제 나온 구조가 뭐냐면은 모듈 구조예요. 아니, 마이크로 커널 구조예요. 마이크로 커널은 뭐냐면은 예전에 보면은 사실은 이 응용 파일 시스템, 장치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영 체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운영 체제에는 진짜 꼭 필요한 거, 진짜 최소한의 필수로 쓸 수 있는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운영 체제에 있던 뭐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장치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밖으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 수준으로 다 빼놨어요. 그래서 디스크에 존재해요. 디스크에 존재하고,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어떤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기능을 그 커널로 로드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수행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꿔놓은 게 마이크로 커널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 개념을 쓰면은 그 기존의 복잡한 운영 체제를 굉장히 줄여놓은 거죠. 크기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메인 메모리도 적게 쓰고 또 이게 가지수가 적다 보니까 빠르게 수행돼가지고 빠르게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고 많은 기능을 사용할 때는 바로 수행을 못하죠. 바로 수행 못하고 그 모듈을 불러와가지고 메모리에 적재시키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그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변형적으로 가는 그 모듈이 가는 그 방식이 모듈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듈 방식은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뭐 솔라리스나 그 맥OS, 윈도우즈에서도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그 마이크로 커널처럼 핵심 커널만 그 커널로 구성을 하고 이것들을 그냥 다 따로 떼가지고 어디 그 저 뭐 응용 프로그램으로 그냥 디스크로 몰아놓은 건 아니고 이거를 모듈 개념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OS를 구성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이 PC에서는 카메라는 안 쓰고 그 대신에 뭐 어떤 뭐 보이스 기능이나 음성 기능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 기능, 보이스 기능 이런 거를 다 모듈로 분류해놨다가 내가 쓰는 기능만 모아가지고 그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OS 모듈로 개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듈라로 해가지고 그 모듈라로 안 돼 있으면은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쓰든 안 쓰든 전체를 다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 쓸 때는 소스 컴파일 다시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잘라가지고 올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모듈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다이나믹하게나 필요한 것만 모아가지고 그 모듈을 묶어서 어떤 OS 기능으로 올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그 맥OS 같은 경우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OS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그 BSD 유닉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BSD에 대한 커널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그 마하라는 그 OS 부분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널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응용 환경 서비스에 자바하고 뭐